새벽 5시, 도시가 잠에서 깨어나기 직전, 세상이 가장 고요한 시간이었다. 어둠과 빛의 경계에서 거리는 숨을 고르고 있었고, 가로등은 마지막 불빛을 아껴 쓰듯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한 사람이 움직이고 있었다. 팔순을 넘긴 노인, 최진수였다. 구부정한 등과 주름진 손,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누구보다 정확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 같은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확신의 창걸음이었다. 목적지는 청학파출소였다. 주택가 골목 모퉁이에 자리한 작은 파출소. 밤새 불을 밝히고 동네를 지키던 그곳 앞에 진수는 멈춰 섰다. 손에는 낡은 빗자루와 쓰레받기가 들려 있었다. 오늘도 왔구먼. 진수는 작게 중얼거리며 청소를 시작했다. 파출소 앞 보도블록, 담벼락 옆 화단, 주차장 경계선까지. 그 어떤 청소부보다 꼼꼼하고 정성스러웠다. 담배꽁초 하나, 낙엽 한 장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1시간가량 청소를 마친 진수는 쓰레기 봉투를 정리하고 빗자루를 가지런히 세워두었다. 그리고 파출소 유리문 너머로 안을 살짝 들여다보았다. 당직 근무를 서는 젊은 경찰관들이 보였다. 진수는 그들이 자신을 알아채기 전에 조용히 몸을 돌렸다. 내일 또 올게. 작은 속삭임과 함께 진수는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아무도 모르게, 소리 없이. 이것이 최진수의 일상이었다. 15년째 계속되고 있는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새벽의 약속이었다. 파출소 안에서는 누구도 몰랐다. 매일 아침 깨끗하게 정돈된 파출소 앞을 당연하게 여겼고, 가끔 새벽에 빗자루 소리를 들어도 누군가 자원봉사자겠거니 생각할 뿐이었다. 15년 동안 같은 사람이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와서 청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청학파출소에 새로운 파출소장이 부임했다. 35의 젊은 경찰관, 김태우였다.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강력계에서 10년간 근무한 그는 원칙과 관찰력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부임 첫날 아침, 태우는 파출소 앞에 깨끗함에 눈길이 갔다. 너무나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단순히 깨끗한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의 정성과 손길이 느껴지는 깨끗함이었다. 청소는 누가 합니까? 태우가 물었다. 선배 경찰관이 고개를 가우뚱했다. 글쎄요, 소장님. 원래부터 이렇게 깨끗했던 것 같은데요. 구청에서 청소차가 오나 봅니다. 매일 이렇습니까? 네, 항상 이래요. 아침에 출근하면 늘 깨끗하니까 신경 안 쓰고 있었어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개운하지 않았다. 경찰관으로서의 본능이었다. 당연한 것이란 없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고 모든 현상에는 이유가 있다. 그날 밤 태우는 늦게까지 남아 파출소 CCTV를 확인했다. 파출소 정문을 비추는 카메라 영상을 되돌렸다. 하루 전, 이틀 전, 일주일 전, 그리고 발견했다. 새벽 5시 4분, 한 노인이 나타났다.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천천히 파출소 앞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화면에 담겼다. 구부정한 등, 느린 걸음. 하지만 그 손놀림은 정확하고 부지런했다. 태우는 화면을 멈추지 않고 계속 돌렸다. 노인은 1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청소를 했다. 구석구석,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청소를 마친 노인은 잠시 파출소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듯 허리를 굽히고는 조용히 사라졌다. 태우는 날짜를 더 거슬러 올라갔다. 1달 전, 석 달 전, 1년 전. 놀랍게도 모든 영상에 똑같은 노인이 나타났다. 같은 시간, 같은 모습, 같은 동작. 15년이라고 했던가. 태우는 선배 경찰관에게 물었다. 선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이 파출소에 온 게 12년 전인데 그때도 이미 깨끗했어요. 그럼 최소 그 이상이겠네요. 15년, 5,000번이 넘는 새벽,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누군가가 이곳을 청소해왔다는 사실. 태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분이 누구인지 알아야겠습니다. 태우는 결심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경찰관으로서, 아니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다음 날 새벽, 태우는 파출소 안에서 대기했다. 창문 너머로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시계는 새벽 4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정확히 5시가 되자 저 멀리 골목 어귀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빗자루를 든 노인 최진수였다. 태우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진수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청소를 시작했다. 보도블록을 쓸고 화단에 쓰레기를 줍고 주차선을 따라 꼼꼼하게 정리했다. 그 모습에는 의무가 아닌 정성이, 노동이 아닌 헌신이 담겨 있었다. 태우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안녕하십니까. 태우의 목소리에 진수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경찰 제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 제가. 진수는 당황한 듯 빗자루를 뒤로 숨겼다. 마치 무언가 잘못된 일을 들킨 사람처럼. 할아버지, 혹시 여기 청소를 자주 하시나요? 태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그냥 지나가다가 더러운 것 같아서요. 얼마나 자주요? 가끔. 진수의 대답은 거짓이었다. 태우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다그치지 않았다. 이 노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 이유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덕분에 파출소가 늘 깨끗합니다. 태우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진수는 놀란 듯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인데. 할 일이라뇨? 태우가 물었다. 진수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표정이었다. 한참을 망설이던 진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수는 빗자루를 챙겨 들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태우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구부정한 등 너머로 무거운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할아버지. 태우는 작게 중얼거렸다. 반드시 그 이유를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다. 15년이라는 시간, 5,000번이 넘는 새벽을 이곳에서 보낸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 이야기 속에 숨겨진 진실을. 그날 이후 태우는 매일 새벽 파출소에 나와 진수를 기다렸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대화를 시작했다.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사소한 일상. 진수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태우의 진심 어린 눈빛이, 그 따뜻한 목소리가 진수의 다친 마음을 천천히 두드렸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할아버지, 커피 한 잔 하시죠. 어느 새벽, 태우가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청소를 마친 진수는 처음엔 거절하려다가 태우의 눈빛을 보고는 조용히 받았다. 두 사람은 파출소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손에 쥔 종이컵은 따뜻했다. 할아버지는 왜 매일 여기 오시는 겁니까? 태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20년 전 일입니다.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다. 제가 죽으려고 했던 날이었어요. 태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진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20년 전, 최진수는 60살이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다.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아내와 두 아들을 키웠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가난하지도 않았다. 행복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쓰러졌다. 뇌출혈이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수술을 해도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다. 진수는 무너졌다.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 삶의 이유였던 사람이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철물점을 팔았다. 집도 팔았다.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쏟아부었다. 하지만 아내는 깨어나지 못했다. 석 달을 혼수 상태로 버티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 진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도, 집도, 가게도, 돈도. 두 아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 아버지를 돌볼 여유가 없었다. 진수는 혼자가 되었다. 그리고 절망했다.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었어요.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우는 진수의 손을 꽉 잡았다. 그날 밤, 저는 이곳으로 왔습니다. 바로 이 파출소 근처였어요. 20년 전 그날, 진수는 한강으로 가는 길이었다. 죽기로 결심한 사람의 발걸음이었다. 하지만 그 길에 이 파출소가 있었다. 왜인지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다. 파출소 불빛이 눈에 들어왔다. 따뜻한 빛이었다. 진수는 그 빛을 한참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다. 한 번만 더 사람 목소리를 듣고 싶다. 진수는 파출소 문을 두드렸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문이 열리고 한 젊은 경찰관이 나왔다. 무슨 일이십니까? 경찰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신가요? 경찰관이 진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알아챘다. 이 사람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빛이 너무 공허했다.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게요. 경찰관은 진수의 손을 잡아 파출소 안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따뜻한 보리차를 건넸다.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았다. 천천히 드세요. 급하지 않으니까요. 경찰관은 진수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 주었다. 묻지 않았다. 다그치지 않았다. 그저 곁에 있었다. 1시간이 흘렀다. 2시간이 흘렀다. 경찰관은 졸지도 않고 진수 옆을 지켰다. 자정이 넘어서야 진수가 입을 열었다. 저 죽으려고 했어요. 진수의 고백에 경찰관은 놀라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실 것 같았어요. 왜요? 눈빛이 그랬어요. 세상을 떠날 사람의 눈이었어요. 경찰관의 말에 진수는 울음을 터뜨렸다.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아내를 잃은 슬픔, 모든 것을 잃은 절망, 혼자 남겨진 외로움. 경찰관은 진수의 등을 토닥였다. 우세요. 많이 우세요. 참지 마시고요. 진수는 한참을 울었다. 경찰관은 곁에서 묵묵히 함께 있어 주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진수는 울음을 그쳤다. 경찰관은 물수건을 건넸다. 할아버지, 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경찰관이 말했다. 진수는 고개를 들었다. 제 아버지도 할아버지처럼 힘든 시기가 있으셨어요. 사업 실패하시고 모든 걸 잃으셨죠. 그때 아버지도 죽고 싶다고 하셨어요. 경찰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아버지는 견디셨어요. 왜인지 아세요? 아버지가 죽으면 저희 가족이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아버지의 죽음이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거라고요. 진수는 숨을 멈췄다. 할아버지에게도 가족이 있으시죠?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그들이 할아버지를 잃으면 평생 후회할 겁니다.
왜 아버지의 아픔을 몰랐을까? 왜 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하면서요. 그 죄책감은 평생 그들을 따라다닐 거예요. 경찰관의 말에 진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할아버지,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살아주세요. 살아있어야 언젠가 다시 웃을 날이 옵니다. 죽으면 그런 날은 영영 오지 않아요. 경찰관은 진수의 손을 꽉 잡았다. 약속해 주세요. 오늘 밤만이라도 살아주시겠다고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고 오늘 밤만 견뎌주세요. 진수는 경찰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처음 보는 사람,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이토록 간절히 붙잡고 있었다. 약속, 하겠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관은 환하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진수는 파출소 대기실 소파에서 잠들었다. 경찰관은 밤새 진수 곁을 지켰다. 혹시라도 진수가 다시 나쁜 생각을 할까봐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음 날 아침, 진수는 눈을 떴다. 창문 너머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살아있었다.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다. 경찰관이 아침 식사를 준비해 왔다. 김밥이에요. 제가 새벽에 사왔어요. 드세요. 진수는 김밥을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살아있다는 게, 아침을 맞이한다는 게, 음식을 먹는다는 게 새삼스러웠다. 할아버지, 오늘도 살아주실 거죠? 경찰관이 물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도 살겠습니다. 내일도요? 내일도 살겠습니다. 경찰관은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가 진수의 가슴에 따뜻하게 스며들었다. 진수는 파출소를 나섰다.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닌 살기 위한 길이었다. 경찰관이 문 앞까지 배웅했다. 할아버지, 힘들면 언제든 오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진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경찰관은 손을 흔들며 진수를 배웅했다. 그날 이후 진수는 살아갔다. 쉽지 않았다. 매일이 싸움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의 약속을 기억했다. 오늘만 살자.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 하루하루를 견뎌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다. 그리고 어느새 20년이 흘렀다. 진수는 살아남았다. 그분이 제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진수가 태우를 바라보았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날 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태우는 진수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20년 전 그날 밤, 한 경찰관의 따뜻한 손길이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이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분 이름을 아십니까? 태우가 물었다. 진수는 고개를 저었다. 몰라요. 그날 제가 정신이 없어서 이름을 물어볼 생각도 못했어요. 얼굴은 기억나시나요? 흐릿해요. 20년이 지나서 젊은 경찰관이었다는 것만 기억나요. 25쯤 되어 보였어요. 태우는 계산을 해봤다. 20년 전 25이었다면 지금은 45. 아직 현역일 가능성이 높았다. 할아버지, 그분을 찾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우의 말에 진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찾지 마세요. 왜요? 은인을 찾으시면 좋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렇게 조용히 감사를 표하고 싶어요.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분께 제가 누군지 알려지는 게 부끄러워요. 죽으려고 했던 나약한 사람이라는 게요. 그냥 이렇게 몰래 청소하면서 감사하는 게 저는 좋아요.
태우는 진수의 마음을 이해했다. 은혜를 갚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진수에게는 이 조용한 보은이 가장 편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15년 동안 매일 오신 겁니까? 네.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진수가 작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만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루 오니까 이틀이 오고 싶고, 이틀 오니까 매일 오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15년이 됐네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죠. 팔순이 넘은 몸으로 매일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진수는 파출소를 바라보았다. 여기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날 밤에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 것 같아서요. 청소를 하면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말해요. 그러면 하루를 시작할 힘이 생겨요. 태우는 진수의 손을 잡았다. 주름지고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다. 할아버지, 저도 경찰입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을 그 선배님께 꼭 전하고 싶어요. 괜찮아요, 소장님.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진수는 고개를 저었다. 태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진수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 하지만 태우의 마음속에는 결심이 자리 잡았다. 언젠가 반드시 그 경찰관을 찾아야겠다고. 그리고 진수의 15년간의 감사를 전해야겠다고. 그날 이후 태우는 진수를 더욱 특별하게 대했다. 새벽마다 따뜻한 차를 준비해 두었고 비가 오는 날엔 우산을 챙겨주었다. 진수가 청소하는 동안 함께 거들기도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생겼다. 세대를 넘어선 우정이었다. 진수는 태우에게서 20년 전 그 경찰관의 모습을 보았다. 따뜻한 눈빛, 진심 어린 배려. 소장님, 그 선배님도 소장님 같은 분이었어요. 어느 날 진수가 말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을 보면 그날 밤이 자꾸 생각나나 봐요. 태우는 가슴이 뭉클했다. 자신이 선배 경찰관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이 자랑스러웠고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왔다. 한편 파출소 경찰관들도 진수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태우가 조심스럽게 전한 것이었다. 이름은 밝히지 않고 다만 15년간 매일 청소를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만 알렸다. 경찰관들은 감동했다. 누구 하나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 새벽마다 찾아오는 진수를 보면 깊이 인사했고 가끔 간식이나 음료를 챙겨드렸다. 진수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의 작은 감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또 다른 따뜻함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경찰관들이 말할 때마다 진수는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여러분 덕분에 이 동네가 안전해요. 그렇게 말하는 진수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다. 20년 전 죽음을 생각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밝은 표정이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진수는 여전히 매일 새벽 파출소를 찾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위가 오나 추위가 오나 어느 가을날 태우는 오래된 파출소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20년 전의 근무일지를 찾아보려는 것이었다. 진수가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태우는 적어도 누가 그날 밤 근무를 섰는지는 알고 싶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20년이라는 세월은 많은 것을 희미하게 만들었다. 기록은 부실했고 당시 근무자들은 대부분 전출되거나 퇴직한 상태였다. 태우는 본청 인사과에 문의했다. 20년 전 청학파출소에 근무했던 경찰관 명단을 요청했다. 며칠 후 명단이 도착했다. 15명의 이름이 있었다. 태우는 한 명 한 명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대부분 기억하지 못했다.
20년 전의 일. 그것도 특별한 사건도 아닌 일상적인 근무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다. 열흘이 지났다. 태우는 14명에게 연락했지만 모두 허탕이었다. 마지막 한 명이 남았다. 이름은 박성민. 현재 강북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태우는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박성민 과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청학파출소 김태우 소장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볼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태우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20년 전 청학파출소 근무 시절 혹시 죽으려는 노인을 만난 적이 있는지.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한참 후 박성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떻게 그 일을 아십니까? 태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과장님,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죠. 사흘 후 태우는 박성민을 만났다. 45세 박성민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커피숍에 마주 앉은 두 사람. 태우는 진수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주었다. 20년간 살아온 이야기, 15년간 매일 파출소를 청소한 이야기. 박성민은 듣는 내내 말이 없었다. 눈가가 붉어졌고 손이 떨렸다. 그분이 살아계셨군요. 박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그날 밤을 잊지 못했어요. 제 경찰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밤이었어요. 박성민은 20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다. 당시 25이었던 박성민은 신입 경찰관이었다. 경찰이 되고 싶어서,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선택한 길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사소한 민원, 끝없는 잡무, 때로는 폭력적인 상황들. 그날 밤도 지친 하루였다. 밤 11시, 파출소에 혼자 남아 당직을 서고 있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한 노인이 서 있었다. 멍한 눈빛, 힘없는 몸. 박성민은 직감했다.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안으로 들어오세요. 박성민은 진수를 안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차를 내왔다. 진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갑자기 말했다. 저 죽으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성민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경찰 교육에서 배운 매뉴얼도 선배들의 조언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진수 곁에 앉아 손을 잡았다. 그리고 함께 있어 주었다. 그날 밤 박성민은 진수와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진수의 아픔을 들어주고 살아야 하는 이유를 함께 찾아주었다. 쉽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릴 때도 많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밤을 새웠다. 새벽이 되어 진수가 살겠다고 약속했을 때 박성민은 울컥했다. 한 사람의 목숨을 지켰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그때 처음 깨달았다. 그날 이후로 저는 경찰이라는 직업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박성민이 말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날 밤을 떠올렸어요. 내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게 경찰의 진짜 역할이라는 것을요. 태우는 박성민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과장님도 그분 덕분에 변하신 거네요.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구한 셈이에요. 그분은 제게서 생명을 얻었고, 저는 그분에게서 경찰의 의미를 배웠어요. 박성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태우는 난처한 표情을 지었다. 할아버지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본인을 밝히는 것을 부끄러워하십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박성민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저도 그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감사하다고요. 태우는 고민에 빠졌다. 진수의 뜻도 중요하지만 박성민의 마음도 소중했다. 두 사람이 만나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 며칠 후 태우는 진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할아버지, 그분을 찾았습니다. 진수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요? 20년 전 할아버지를 구해주신 그 경찰관님을요. 지금은 형사과장으로 계세요. 진수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20년을 혼자 감사해왔던 그 사람을 드디어 찾았다는 것이, 그분도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태우의 말에 진수는 머뭇거렸다. 제가 만나도 될까요? 이런 늙은이를. 할아버지, 그분은 할아버지께 감사하다고 하세요. 할아버지 덕분에 경찰의 의미를 깨달았다고요. 진수는 눈물을 글썽였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였다는 것이 그저 은혜를 받기만 한 게 아니라 무언가를 돌려준 사람이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만나 뵙고 싶습니다.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만남의 날짜가 정해졌다. 태우는 세심하게 준비했다. 파출소가 아닌 조용한 장소를 선택했다. 두 사람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날 아침, 진수는 일찍 일어났다. 15년간 매일 입었던 낡은 옷이 아닌 오래전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정장을 꺼냈다. 아내 장례식 이후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이었다. 거울 앞에 선 진수는 낯설었다. 주름진 얼굴, 백발, 구부정한 등. 20년이라는 세월이 자신을 얼마나 늙게 만들었는지 새삼 느꼈다. 그분은 나를 알아볼까? 진수는 불안했다. 20년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은 너무 달랐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다. 그날 밤의 은인을,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그 사람을 드디어 만난다는 것이. 약속 장소는 작은 찻집이었다. 태우가 먼저 나와 있었고 그 옆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 박성민이었다. 진수는 멀리서 그를 보는 순간 알아챘다. 20년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따뜻하고 진실한 눈빛. 박성민도 진수를 보았다. 20년 전보다 훨씬 늙었지만 그 얼굴을 기억했다. 그날 밤, 죽음의 눈빛을 하고 있던 그 사람. 두 사람은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다. 할아버지. 박성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오래간만입니다. 진수는 대답 대신 깊이 허리를 숙였다. 90도로 굽혀진 허리, 떨리는 손. 그 절에는 20년간의 감사가 담겨 있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진수의 목소리가 울먹였다. 박성민은 황급히 진수를 일으켰다. 아닙니다. 할아버지, 제가 더 감사드려야 하는데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한참을 서로를 바라만 보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눈빛만으로도 충분했다. 살아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박성민이 먼저 말했다.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잘 지내고 계신가? 혹시 또 힘든 일은 없으신가 하고요. 덕분에 잘 살았습니다. 진수가 대답했다. 그날 밤 경찰관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아닙니다. 할아버지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겁니다. 저는 그저 곁에 있었을 뿐이에요. 박성민의 말에 진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경찰관님이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그 손을 잡을 수조차 없었어요. 경찰관님의 따뜻함이 저를 살렸습니다. 두 사람은 20년 전 그날 밤의 이야기를 나눴다. 진수는 그 이후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힘들었지만 또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이야기했다.
박성민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날 밤 이후 경찰이라는 직업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 것. 힘들 때마다 그날을 떠올리며 버텨온 것. 할아버지가 제게 경찰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박성민이 말했다. 사람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요. 그 덕분에 20년간 이 길을 걸을 수 있었어요. 진수는 놀랐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제가 그런 역할을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박성민의 말에 진수는 울음을 터뜨렸다. 평생 은혜를 받기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태우는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2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다시 만난 두 사람.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이 되었던 그날 밤. 할아버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박성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15년간 매일 파출소를 청소하셨다고 들었어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었어요. 할아버지. 박성민은 진수의 손을 꽉 잡았다. 그 마음,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할아버지 연세에 매일 새벽에 나오시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진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간이 제겐 기쁨이에요. 할아버지. 경찰관님, 제가 살아있는 건 그날 밤의 기적 때문입니다. 그 기적을 매일 기억하고 싶어요. 청소를 하면서 오늘도 살아있구나, 감사하구나 하고 느끼고 싶어요. 박성민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진수에게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해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차가 식고 또 새로 나왔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하지만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몰랐다. 20년 만의 재회는 그렇게 따뜻했다. 그날 이후 진수의 새벽은 달라졌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박성민이 함께하기 시작한 것이다. 박성민은 한 달에 두세 번 청학파출소를 찾았다. 새벽 5시에 맞춰서. 그리고 진수와 함께 청소를 했다. 과장님, 안 그러셔도 됩니다. 진수가 말렸지만 박성민은 고개를 저었다. 할아버지 혼자 하시게 둘 수 없죠. 함께 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빗자루를 들었다. 형사과장과 팔순 노인이 함께 파출소 앞을 청소하는 모습은 묘한 감동을 주었다. 태우를 비롯한 파출소 경찰관들도 가끔 동참했다. 새벽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혹은 일찍 출근해서 함께 청소를 했다. 진수는 행복했다. 15년간 혼자 해왔던 일을 이제는 여러 사람과 함께하고 있었다. 그것이 주는 따뜻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박성민이 진수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아드님들은 잘 지내시나요? 진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연락이 뜸해요. 바쁘겠죠, 뭐. 할아버지를 보러 오지 않나요? 가끔, 명절 때나 오죠. 박성민은 진수의 외로움을 느꼈다.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게는 15년간 매일 감사를 표하면서 정작 자신의 가족과는 멀어진 진수의 삶이 안타까웠다. 아드님들께 연락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고요. 아니에요. 바쁜데 폐가 될까 봐요. 가족에게 폐가 어디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필요로 하신다는 걸 알려주셔야죠. 박성민의 말에 진수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연락해 볼까요? 며칠 후 진수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에 통화였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어디 편찮으신가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진수는 평소에 먼저 연락하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아니다. 괜찮아.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 너희 바쁜 거 아는데 시간 되면 한번 들르면 안 되겠니? 아버지가 밥 해줄게. 네, 아버지. 이번 주말에 갈게요. 주말, 아들이 찾아왔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수가 먼저 청한 만남이었다. 아들은 아버지의 작은 집에 들어서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오래된 가구, 낡은 벽지, 아버지가 얼마나 소박하게 살고 있는지가 한눈에 들어왔다. 아버지, 집이 너무 오래됐네요. 새로 구하시죠. 아니다. 여기가 편해. 오래 살아서 익숙하거든. 진수는 아들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마음만은 가득했다. 식사를 하며 진수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20년 전 그날 밤의 일을, 그 이후 15년간 해온 일을. 아들은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아버지. 아들은 눈물을 글썽였다.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무심했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을지를 뒤늦게 깨달았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모르고 살았어요. 아니다. 내가 잘 사는 게 아버지한테는 가장 큰 효도야. 진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날 밤 경찰관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어. 내가 죽으면 너희가 평생 후회할 거라고. 그 말 듣고 살기로 결심했지. 아들은 아버지를 꽉 껴안았다. 아버지,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날 살아주셔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20년간 쌓였던 서먹함이 천천히 녹아내렸다. 그날 이후 아들의 방문이 잦아졌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일에 한 번. 진수는 아들이 올 때마다 환한 미소를 지었다. 작은 아들도 연락이 왔다. 형에게서 아버지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둘째 아들도 찾아왔고 며느리들도 함께 왔다. 손주들까지. 진수의 작은 집은 오랜만에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박성민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진수가 단순히 생명만 구한 게 아니라 진정한 삶을 되찾고 있다는 것이 기뻤다. 할아버지, 정말 좋아 보이세요. 어느 날 박성민이 말했다. 진수는 환하게 웃었다. 덕분입니다, 과장님. 모두 과장님 덕분이에요. 아닙니다. 할아버지께서 용기 내신 겁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새벽에 만났다. 파출소 앞에서 함께 청소하고 벤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그 시간은 두 사람 모두에게 특별했다. 계절이 또 바뀌었다. 겨울이 왔다. 새벽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다. 겨울 어느 날 진수가 아팠다. 갑자기 쓰러진 것은 아니었지만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열이 났다. 나이가 나이인 만큼 작은 감기도 조심해야 했다. 아들이 병원에 데려갔다. 의사는 폐렴 초기라고 진단했다.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버지, 입원하세요. 제대로 치료받으셔야죠. 아들의 말에 진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집에서 쉬면 나아. 아버지. 내일 새벽에 파출소 가야 해. 진수의 말에 아들은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하루 이틀 쉬시면 어때요?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안 돼. 15년간 하루도 안 빠졌는데 이제 와서 빠질 수 없어. 진수의 고집은 완강했다.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의사와 상의해 재택치료를 하기로 했다. 다음 날 새벽, 진수는 일어났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빗자루를 들었다. 기침을 하며 휘청거리며 그래도 파출소로 향했다. 태우는 진수를 보고 깜짝 놀랐다. 할아버지,
얼굴이 왜 그래요? 편찮으세요? 괜찮아요.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병원 가셨어요? 다녀왔어요. 약 먹으면 된대요. 진수는 청소를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빗자루를 들어 올리는 것조차 힘들었다. 태우가 달려와 진수를 부축했다.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할게요. 들어가서 쉬세요. 안 돼요. 제가 해야 해요. 진수는 고집을 부렸다. 태우는 진수의 어깨를 잡았다. 할아버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태우의 단호한 목소리에 진수는 힘없이 고개를 떨궜다. 하지만 15년도 중요하지만 할아버지의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박성민 과장님도 같은 말씀 하실 거예요. 태우는 진수를 파출소 안으로 모셨다. 따뜻한 차를 내오고 담요를 가져왔다. 여기서 쉬세요. 제가 청소 다 해놓을게요. 진수는 소파에 누웠다. 몸이 너무 무거웠다. 눈이 감겼다. 태우는 밖으로 나가 청소를 시작했다. 진수가 늘 하던 대로 구석구석 빠짐없이 청소를 하며 태우는 생각했다. 진수가 15년간 이 일을 해온 의미를, 단순히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었다. 진수에게 이 새벽 청소는 삶의 이유였다.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의식이었다. 감사를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래서 아파도 나온 것이다. 몸이 힘들어도, 추워도, 비가 와도 15년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은 이유. 태우는 가슴이 뭉클했다. 박성민에게 연락이 갔다. 진수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박성민은 곧장 달려왔다. 할아버지. 박성민은 잠들어 있는 진수를 보고 가슴이 내려앉았다. 창백한 얼굴, 거친 숨소리. 병원에 모셔야 합니다. 박성민이 말했다. 태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둘이서 진수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폐렴이 악화됐습니다. 당장 입원하셔야 해요. 진수는 병원 침대에 누웠다. 링거를 맞고 산소호흡기를 착용했다. 박성민과 태우는 병실을 지켰다. 할아버지, 왜 무리하신 겁니까? 박성민이 조용히 물었다. 진수는 미안한 듯 웃었다. 15년을 지키고 싶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살아있는 건 과장님 덕분이잖아요. 그 감사를 하루라도 빼먹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박성민은 진수의 손을 꽉 잡았다. 할아버지, 감사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몸을 상하게 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아프시면 제가 더 괴롭습니다. 제가 할아버지를 구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할아버지를 힘들게 만든 건가 싶어서요. 진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과장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 은혜는 평생 갚아도 부족해요. 할아버지. 박성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를 구한 건 할아버지가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라서였어요. 할아버지가 아프시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진수는 박성민의 말을 듣고 무언가 깨달았다.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너무 무리하신 거죠. 할아버지의 감사는 이미 충분히 전해졌어요. 15년이면 충분합니다. 진수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겠네요. 박성민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진수는 일주일간 입원했다. 그동안 청학파출소의 청소는 경찰관들이 나눠서 했다. 모두가 진수를 생각하며 정성껏 청소했다. 일주일 후 진수는 퇴원했다.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다. 박성민과 태우 그리고 아들들이 함께 병원을 나섰다. 할아버지, 이제 푹 쉬세요. 태우가 말했다. 진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게요. 당분간은 쉬어야겠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진수는 다시 파출소에 나타났다. 다만 이전과는 달랐다. 매일이 아닌 일주일에 두세 번. 그리고 박성민이나 태우가 함께할 때만. 혼자는 안 됩니다. 할아버지. 태우가 신신당부했다. 진수는 웃으며 약속했다. 알았어요. 혼자는 안 나올게요. 그렇게 새로운 균형이 잡혔다. 진수는 여전히 감사를 표현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건강도 돌보면서 진수의 이야기는 조용히 퍼져나갔다. 태우가 경찰청 내부 뉴스레터에 기고한 글이 화제가 되었다. 15년간 매일 새벽 파출소를 청소한 할아버지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많은 경찰관들이 감동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국민을 대해야겠다. 경찰에 참 의미를 배웠다는 반응들이었다. 지역 신문에서도 취재 요청이 들어왔다. 진수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박성민이 설득했다. 할아버지,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요. 진수는 고민 끝에 인터뷰를 허락했다. 다만 조건이 있었다. 제 이름은 빼주세요. 그냥 한 노인이라고만 해주세요. 기자는 진수의 뜻을 존중했다. 기사는 조용히 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며 실렸다. 생명의 은인에게 15년간 감사를 전한 한 노인의 이야기. 기사를 읽은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 SNS에 공유되었고 댓글이 달렸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15년간 단 하루도 안 빠졌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 나도 내 은인에게 감사를 전해야겠다. 기사의 영향은 예상보다 컸다. 전국의 파출소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진수처럼 조용히 청소를 하거나 화단을 가꾸거나 작은 도움을 주는 사람들. 박성민은 그 소식을 듣고 진수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감사가 퍼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본받고 있답니다. 진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제가 그런 영향을 끼쳤다고요? 그렇습니다. 할아버지의 15년이 헛되지 않았어요. 진수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자신의 작은 감사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다. 그해 겨울, 경찰청에서 진수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모범 시민상이었다. 시상식에는 박성민도 함께 참석했다. 최진수 어르신, 15년간 변함없는 감사와 봉사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신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청장이 직접 감사패를 건넸다.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패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받은 은혜를 갚았을 뿐입니다. 진수의 말에 장내가 숙연해졌다. 시상식이 끝난 후 박성민과 진수는 함께 밖으로 나왔다. 할아버지, 축하드려요. 과장님, 이 모든 게 과장님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을 이렇게 깊이 연결시켰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많이 쉬셔야 해요. 80이 넘으셨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완전히 그만둘 순 없어요. 가끔은 가야죠. 제 마음의 고향이니까요. 박성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진수에게 파출소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다. 새 생명을 얻은 곳이었다. 봄이 왔다. 진수는 여전히 일주일에 두세 번 파출소를 찾았다. 이제는 청소만 하는 게 아니었다. 파출소 앞 화단에 꽃을 심고 젊은 경찰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그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 가져다 주었다. 진수는 파출소의 마스코트가 되었다. 모두가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반겼다. 어느 날, 한 젊은 경찰관이 진수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진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환하게 웃었다.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 하셨죠? 그렇죠. 그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매일이 감사해요. 젊은 경찰관은 진수의 말을 가슴에 새겼다. 어떤 어둠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희망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을. 계절은 또 바뀌었다. 여름이 오고 가을이 왔다. 진수는 81살이 되었다. 몸은 더 약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젊었다. 박성민도 세월을 피해갈 수 없었다. 46이 된 그는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한 달에 한두 번은 새벽에 진수를 만났다. 두 사람은 단순한 은인과 수혜자 관계를 넘어섰다. 이제는 가족이었다. 진수의 아들들도 박성민을 아버지의 또 다른 아들처럼 대했다. 명절이면 진수의 집에 모두 모였다. 진수의 두 아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박성민과 그의 가족.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다. 할아버지, 제 딸입니다. 박성민이 어느 날 10살짜리 딸을 데려왔다. 진수는 환하게 웃으며 아이를 안아주었다. 예쁘구나. 아버지 닮아서 착하겠어. 할아버지, 제 딸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얼마나 큰 의미인지요. 박성민의 딸은 진수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할아버지, 진짜 20년 전에 아빠한테 생명을 구하셨어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단다. 아빠가 할아버지를 살려줬어. 그럼 아빠는 영웅이네요. 아이의 말에 모두가 웃었다. 박성민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었다. 영웅은 무슨,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아니에요. 진수가 말했다. 과장님은 영웅이 맞아요. 저한테는요. 박성민은 진수의 손을 꽉 잡았다. 말없이 감사를 전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진수는 감기에 걸렸다. 이번에는 심하지 않았지만 아들들이 걱정했다. 아버지, 이번 겨울은 파출소 가지 마세요. 너무 추워요. 알았어. 봄까지는 쉴게. 진수는 순순히 약속했다. 나이를 먹을수록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겨울 내내 진수는 집에서 쉬었다. 하지만 마음은 늘 파출소에 가 있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지금쯤 소장님이 청소하고 계시겠구나. 태우는 진수 대신 매일 청소를 했다. 다른 경찰관들도 돌아가며 도왔다. 진수가 15년간 지켜온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빨리 나으셔야 할 텐데. 태우는 청소를 하며 중얼거렸다. 진수 없는 새벽은 뭔가 허전했다. 봄이 오자 진수는 다시 파출소를 찾았다. 오랜만에 보는 파출소는 여전히 깨끗했다. 소장님이 잘해주셨네요. 진수가 만족스럽게 웃었다. 태우도 웃으며 대답했다. 할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청소를 시작했다. 봄바람이 불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다. 할아버지, 올해로 16년째네요. 그러게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진수는 감회가 깊었다. 16년.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할아버지,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태우의 질문에 진수는 잠시 생각했다. 제가 걸을 수 있을 때까지요. 다리가 멀쩡할 때까지요. 할아버지, 이게 제 삶이에요. 소장님, 이 시간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태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진수의 결심을 존중했다. 박성민도 여전히 함께했다. 형사과장에서 경무관으로 진급했지만 새벽에 진수를 만나는 것만은 변하지 않았다. 할아버지, 저 이번에 본청으로 발령받았어요. 어느 날 박성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요? 축하해요. 하지만 할아버지를 못 자주 뵐 것 같아서. 진수는 웃으며 손을 저었다. 괜찮아요. 과장님은 더 큰일 하셔야죠. 저는 여기서 잘 있을게요. 그래도 소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제 아들들도 있고요. 걱정 마세요. 박성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박성민의 정근 날, 진수는 특별히 아침 일찍 파출소로 갔다. 손에는 작은 선물이 들려 있었다. 과장님, 이거 받으세요. 진수가 건넨 것은 작은 액자였다. 20년 전 그날 밤, 파출소 앞을 찍은 사진이었다. 진수가 특별히 찾아가서 찍어온 것이었다. 할아버지, 과장님이 제 생명을 구해주신 곳이에요. 잊지 마세요. 박성민은 액자를 꽉 안았다. 평생 간직할게요. 할아버지. 두 사람은 깊이 포옹했다. 20년의 인연이, 그 깊은 감사가 그 안에 담겼다. 3년이 더 흘렀다. 진수는 84살이 되었다. 몸은 더욱 약해졌지만 여전히 일주일에 한두 번은 파출소를 찾았다. 박성민은 본청에서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진수를 찾아왔다. 새벽에 함께 파출소 앞을 걷는 것은 두 사람의 변치 않는 약속이었다. 어느 가을 아침, 진수는 평소처럼 파출소를 찾았다. 하지만 이날은 뭔가 달랐다. 숨이 가빴고 다리에 힘이 없었다. 태우가 알아챘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진수는 벤치에 앉았다. 태우가 물을 가져왔다. 할아버지, 오늘은 집에 가서 쉬세요.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청소는 해야지. 진수가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휘청거렸다. 태우가 황급히 부축했다. 할아버지, 미안해. 오늘은 좀 힘드네. 태우는 곧장 119에 연락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진수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진수의 아들들에게 연락이 갔다. 박성민에게도. 모두가 병원으로 달려왔다. 의사의 진단은 심각했다.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연세를 생각하면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들들은 눈물을 흘렸다. 박성민도 주먹을 꽉 쥐었다. 진수는 산소호흡기를 쓰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의식은 있었다. 진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두 아들과 그 가족들, 박성민, 태우, 모두가 자신을 걱정하며 곁에 있었다. 다들 왜 이렇게 모였어? 진수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큰아들이 손을 잡았다. 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힘내세요. 진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도 알아. 이제 시간이 됐다는 거. 아버지. 괜찮아. 나는 행복했어. 진수는 박성민을 바라보았다. 과장님,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박성민은 진수의 손을 꽉 잡았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덕분에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20년 잘 살았어요. 과장님 덕분에. 진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할아버지,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박성민이 말했다. 그날 밤 할아버지를 만난 건 제게도 기적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제 경찰 인생에 의미를 주셨어요. 할아버지는 제 은인이에요. 진수는 미소를 지었다. 서로 은인이었네요. 네, 할아버지. 서로 서로를 구했어요. 진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다. 감사했어요. 모두 감사했어요. 그것이 진수의 마지막 말이었다. 진수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20년 전 죽음을 생각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평온하게 생을 마감했다. 장례식은 조촐하지만 따뜻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청학파출소 경찰관들, 진수를 알던 동네 사람들, 그리고 신문기사를 보고 감동받았던 낯선 사람들까지. 박성민은 조사를 읽었다. 최진수 어르신은 20년 전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15년간 감사로 표현하셨습니다. 어르신의 삶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어둠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한 사람의 따뜻함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박성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어르신을 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어르신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경찰의 진정한 의미를, 사람을 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정사진 속의 진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파출소 앞에서 빗자루를 들고 찍은 사진이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박성민과 태우는 청학파출소로 갔다. 새벽이었다. 진수가 늘 오던 시간이었다. 두 사람은 빗자루를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청소를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보고 계실까요? 태우가 물었다. 박성민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다. 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미소 짓고 계실 거예요. 청소를 마친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새벽의 어둠이 걷히고 빛이 밝아오고 있었다. 소장님, 우리 계속 이어가요. 박성민이 말했다. 할아버지의 전통을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함께 와서 청소하는 거예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죠. 할아버지의 감사를 우리가 이어가는 거예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단단한 약속이었다. 그 후로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새벽, 박성민과 태우는 청학파출소에서 만났다. 그리고 함께 청소를 했다. 나중에는 다른 경찰관들도 합류했다. 진수를 기억하는 사람들, 진수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 청학파출소 앞에는 작은 동판이 세워졌다. 이곳에서 한 사람이 새 생명을 얻었고 15년간 감사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그 정신을 기억합니다. 그 동판 아래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새벽이면 사람들이 모였다. 빗자루를 들고 함께 청소를 하며 진수를 추억했다. 진수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졌다. 책으로 출판되었고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각자의 방식으로 감사를 실천하기 시작했다. 박성민은 경찰청장이 되었다. 첫 기자회견에서 그는 진수의 이야기를 했다. 한 시민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찰이 무엇인지, 사람을 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요. 저는 그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고 실천하겠습니다. 세월이 흘렀다. 박성민도 나이가 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새벽이면 청학파출소를 찾았다. 이제는 손주를 데리고 왔다. 할아버지, 여기가 증조할아버지가 계셨던 곳이에요? 어린 손주가 물었다. 박성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여기서 증조할아버지를 만났단다. 그리고 내 인생이 바뀌었지. 증조할아버지는 영웅이었어요? 그래, 진짜 영웅이셨어. 박성민은 손주와 함께 청소를 했다. 빗자루를 쥔 작은 손이 열심히 움직였다. 할아버지, 저도 커서 증조할아버지처럼 될 거예요. 그래, 그럼 좋겠구나. 박성민은 손주를 안아주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할아버지의 정신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새벽 하늘은 맑았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유난히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진수가 미소 짓는 것처럼.